지난 가을부터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밥을 준비하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솔직히 우리도 불편하고 이제 독립하셨으면 좋겠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40년 가까이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서 홀로 울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내 남은 인생마저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살아보겠다. 그 결심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늦은 나이에 깨달은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했으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저는 맨 처음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진 틈을 타서요. 메모 한 장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려고 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엄마의 행복이다. 제가 갈 곳은 사실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고시원을 얻어 들어갔어요. 단칸방의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이곳이 제 인생 천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자유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늦게까지 자고 싶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들 집에서는 항상 일찍 일어나 손주들 아침을 손수 준비했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죠.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자유구나. 작은 방이었지만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었어요. 평생 모아둔 작은 소품들,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벽에 붙이고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이 공간은 오롯이 제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되었어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더군요. 텔레비전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옆방에 사는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나와 비슷한 처지의 72세 김영자 씨였죠. 그분도 자식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독립했다고 했어요. 경숙 씨, 나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자식들 집에서는 늘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여기선 그런 거 없어서 좋지 않아. 영자 씨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각자 방에서 간단히 음식을 해와 복도에서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또 어느 날은 영자 씨가 잡채를 해왔죠. 조금씩 외로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른 방에 사는 제 또래 친구들과도 사귀게 되었어요.
모두 자식들 집에서 나와 홀로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했고 자연스럽게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어요. 어느 날 영자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경숙 씨,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고시원에서 늙어 죽을 거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조금 더 넓은 집을 임대하기로 했어요. 각자 방 하나씩, 거실과 부엌은 함께 쓰는 구조로요. 각자의 연금과 저축을 모으니 꽤 괜찮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텅 빈 거실에 앉아 영자 씨와 막걸리 한 잔을 나눴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의 건배사였습니다. 제 집으로 이사한 후 우리는 각자의 취향대로 공간을 꾸몄어요. 영자 씨는 화분을 좋아해서 베란다에 작은 화원을 만들었고, 저는 부엌을 제 스타일대로 정리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시원에서 만난 또 다른 친구 정희 씨도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되니 월세 부담도 줄고 집안일도 나눠서 할 수 있어 더 편했어요. 정희 씨는 통장 정리를 잘해서 우리 집 회계를 맡았고, 영자 씨는 살림을 맡아 청소와 빨래를 주로 했습니다. 저는 음식 솜씨가 좋아 주방을 담당했죠. 그렇게 할머니들의 쉐어하우스가 시작되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돕는 우리만의 작은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자식들 집에서는 늘 손님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내 마음대로 돌리고 소리를 크게 틀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부엌에 가서 간식을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 집을 보고 놀라더군요. 엄마, 여긴 어떻게 구하셨어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여기가 좋아. 내 집이니까. 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제 선택을 존중해 줬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찾아오긴 했지만 더 이상 우리 집으로 돌아오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의 쉐어하우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외로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했어요.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영자 씨와 정희 씨가 저 몰래 준비한 작은 파티였어요. 손수 만든 케이크와 선물. 자식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챙겨준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70년을 살았지만 비로소 진정한 내 집을 갖게 되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자유가 여기 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을요. 자식들 집에서 한 구석을 차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작더라도 내 공간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더라도 내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에 살면서도 계속 고민이 있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저축을 보며 불안했지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거든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돈이 바닥날 텐데 저축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매우 두려웠어요. 자식들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건 고등학교 졸업장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 쉐어하우스에서 영자 씨의 생일상을 차렸어요. 평소처럼 제가 음식을 준비했죠. 오래전부터 집에서 담근 김치를 중심으로 차렸습니다.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총각김치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대로 만든 김치들이었어요. 정희 씨가 김치를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경숙 씨, 이 김치 정말 맛있다. 내가 평생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야. 영자 씨도 감탄했죠. 이 맛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옛날 우리 엄마가 담그던 그 맛이야.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요. 그날 저녁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경숙 씨, 이 맛있는 김치를 왜 우리끼리만 먹지? 이거 팔면 분명 잘 팔릴 텐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평생 집에서 해온 김장을 떠올렸어요. 사실 고향에서는 제 김치가 꽤 유명했거든요. 명절 되면 친척들이 꼭 한 통씩 가져갔을 정도로요.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작은 시장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큰 통에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몇 종류만 가지고 나갔죠. 양은 적었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고향에서 배운 그대로 화학, 조미료 없이 자연 재료만으로 담갔어요. 첫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내 김치를 누가 살까 하는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첫 번째 손님이 김치를 맛보더니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할머니, 이 김치 정말 시골 맛이네요. 요즘은 이런 맛 어디서 못 찾아요. 그날 가져간 김치 3통이 모두 팔렸습니다. 비록 몇만 원의 작은 수입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 기뻤어요. 무엇보다 누군가 제 김치를 맛있게 먹는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점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김치는 밥도둑이라며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멀리 다른 동네에서도 일부러 제 김치를 사러 오셨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셨던 그 맛이에요. 정말 고향 생각나게 해요. 이런 말들이 저를 더욱 힘나게 했습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때 영자 씨와 정희 씨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우리도 뭐라도 해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영자 씨는 손재주가 좋아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일을 도왔고, 정희 씨는 계산과 주문 관리를 맡았어요. 셋이 함께 도와 일하니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었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 김치를 맛본 동네 주민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 가게를 차려야 해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게라니 내가 어떻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골목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어요. 주변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간판도 달고
냉장고도 드렸지요. 그렇게 할매 김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몇 가지만 팔았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그러다 점차 종류를 늘려갔습니다. 파김치, 백김치, 갓김치, 동치미까지.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담그는 김치들이 가게 냉장고를 채웠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매 김치는 정말 엄마가 담근 맛이야. 이런 평가를 들으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주부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는 김치 담그는 법을 모르는데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느 날 동네 마트 매니저가 찾아왔어요. 저희 마트에 할매 김치를 입점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큰 기회였지만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그때 시장에서 만났던 다른 할머니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우리도 함께 해요. 각자 잘하는 김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5명의 할머니로 시작했어요. 각자 고향에서 배운 김치 담그는 법이 달랐기에 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선보일 수 있었죠. 저는 경상도식 김치를, 다른 할머니는 전라도식, 또 다른 할머니는 함경도식 김치를 담갔어요. 우리 김치가 동네 마트에 진열되는 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직접 담근 김치가 예쁜 포장에 담겨 판매되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난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걸 해냈다니.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동네 학교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제안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우리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날. 저는 진짜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배추 절이는 법부터 양념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할머니, 이거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또 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일,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김치 담그기가 이제는 같이 만드는 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할매김치 운영이 안정되면서 수입도 엄청 늘어났어요. 이제는 매달 통장 잔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감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깨가 펴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옷을 살 때도 더 이상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이니 당당하게 쓸 수 있었죠. 어느 날 큰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김치 가게를 방문한 아들은 엄청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런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버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우리 어머니는 70세에 김치 사업가가 되셨다고요. 우리 할매김치가 3주년을 맞았을 때 지역신문에 소개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삶의 손맛,
사라져가는 전통의 맛을 지키는 실버 창업가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월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친구 할머니들과 짧은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제주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설악산에 올라 단풍도 구경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다녀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내년에는 비행기 타고 동남아라도 같이 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작더라도 내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자식에게 용돈을 받으며 눈치 보는 삶과 내가 직접 벌어서 쓰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쏟은 노력과 자부심이 진정한 가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활력을 주는 관계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바빠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서 걱정했다고 했지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삶이 있어. 걱정 말고 너희 생활 잘해. 그 후로도 아들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저를 돌봐야 할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제가 맺은 새로운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삶의 손맛을 하면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 시장 단골 손님들, 나의 동지 쉐어하우스 영자 씨와 정희 씨,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가게에서는 반찬을 만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거지요. 이런 활동을 통해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자녀에 치이고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잊고 살았던 취미였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흥이 나더군요. 노래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니어 합창단도 만들어 작은 공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봉사 활동도 했어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깨달았어요. 단순히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자식들에게만 매달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 보세요. 첫째,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세요. 작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한 구석에 있는 것보다 비록 작더라도 내 공간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둘째, 작더라도 내 수입원을 만드세요. 용돈을 받는 사람과
스스로 버는 사람의 자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 해온 일, 좋아하는 일을 통해 작은 수입이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활력을 주는 관계를 찾으세요.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연을 만들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 노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쉐어하우스에서 의지할 친구들이 있고 할매김치에서 제 역할이 있으며 노래 교실에서는 저의 재능을 나눕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어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늦게 깨달은 이 3가지 지혜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70세에 시작한 저도 지금 행복하니까요. 지금까지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 한편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나는 이제 뒷전이어야지. 하지만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라도 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나만의 공간, 소소한 취미,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그 모든 것이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때로는 마음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내 삶을 더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황금 연결고리는 이렇게 마음을 건네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